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나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취업 이후에는 개인 시간을 낸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과 협상한 이후 느낀 점을 공유드리는 첫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퇴사 준비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클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타트업 협상을 경험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배운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어딘가 기록해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시청자분들도 제가 했었던 이번 경험을 간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타트업 대표님과의 입사 협상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솔직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계약서 초안에 적힌 연봉과 지분율을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스타트업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제안받았던 조건에 당연히 저는 불만족스러웠고, 제가 만족할 만큼의 연봉과 회사 지분율을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본인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셨고,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입사 계약 협상은 불발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던 기회였던지라 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 퇴사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니 제가 손해본 것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석박사 연구원분들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참신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되고, 스타트업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신선한 자극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스타트업 이직 협상에 대한 썰 파트 1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협상 이후 깨달은 점 첫 번째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회사가 잘 되면 회장님이 되고 회사가 망하면 사기꾼이 된다고 하죠. 워낙 제 성격이 낙천적이기도 하고 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한 긍정한 편이라 처음 만난 사람을 곧잘 믿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인데, 이번에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아주 안전한 대기업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초식동물은 100% 야생 정글에서 살고 있는 사업가들을 절대 그냥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기존에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함께 연구개발하면서 동고동락하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사회 나가서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믿고 함께 가보자고 할 땐 반드시 그 사람의 꿍꿍이 속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100% 야생 사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이나 이익과 손실 등등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고, 한 발짝 양보하는 등의 크나큰 희생을 서로에게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쌓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은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스카우트 협상에서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스타트업에 입사하게 되면 무언가 대표 본인에게나 스타트업 회사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스카우트 협상에 호의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인 연봉 조건과 회사의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연봉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대표님께서는 본인 주변을 다 뒤져봐도 본인의 아이템을 제대로 개발해줄 연구개발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고, 저에게 꾸기 박사님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연봉 1억은 당연히 챙겨드려야 한다고 두세 번 정도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작은 스타트업 회사가 저 한 명에게 연봉 1억이라는 큰 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입사하게 되면 대표님은 제가 가진 타이틀인 카이스트 공학 박사라든지 제 이력서에 적힌 연구 이력들을 잘 활용해서 회사가 어떠어떠한 연구과제를 수주해서 그 높은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인지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면 지금 재직 중인 회사를 포기하는 도전을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라는 생각만 했었지 1억이라는 연봉에 취해 큰 의심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받게 된 이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대표의 꿍꿍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꾹이 너라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선 연봉 5천짜리 수습 직원으로 입사해서 일 같이 해보고 일 정말 잘하는 것이 증명되면 연말에 임원 계약 제대로 협상해줄게. 그때는 정말 일 잘한다는 가정하에 연봉 최대 1억까지 챙겨줄게. 네, 대표의 이런 꿍꿍이를 너무나도 늦게 알게 되어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수습 직원 입사 조건은 지금 다니는 대기업을 그만둬야 하고, 입사해서 진심을 다해 스타트업 회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또 거기다가 실제로 보여지는 결과까지 확실히 좋아야만 한다는 것이니까요. 저에게는 너무나 악조건이었고
뭔가 수습직원 기간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피할 길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습직원 기간을 두는 것도 너무나 어이없었지만 그 기간에 연봉 1억이 아닌 5천만 원이라는 조건은 해도 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도 그 2개월간 연봉 5천만 원의 상당 부분도 나라에서 주는 스타트업 지원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이었으니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거의 없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수습직원 조건을 없애고 즉시 연구소장 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1년짜리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 초안을 보내온 것을 보자마자 저는 진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선 구두로 말씀하셨던 1억 원이 아니라 수습직원 조건인 5천만 원 연봉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연봉이 낮다면 회사 지분율이라도 높아야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더군요. 바로 대표님에게 전화해서 오타가 아니냐고 물어보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많이 챙겨드리기 어렵게 되었다고, 반드시 내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만족하실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이 대표는 거의 사기꾼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때서야 확실하게 대표 꿍꿍이 속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수습직원 기간을 둔 첫 번째 이유는 연봉 5천만 원 받고 11, 12월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연구과제 따와서 네 인건비는 네가 챙겨라는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이유는 우선 저라는 사람과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았기도 했고 스타트업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확률도 있으므로 저를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대표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대표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꽤 많은 투자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쉽게 말해서 대표가 자신감이 조금 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아이템이 뭔가 투자 회사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으니 자신이 이제 진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약간의 거만함도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템이 꽤 괜찮다고 인정도 받았겠다, 돈도 꽤 많이 투자받았겠다, 일 잘하는 박사학위자 한 명쯤 데려오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고 생각했겠죠. 즉 이제는 자신이 이때까지 입 털면서 잘 발전시켜온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정도로 좋아졌으니 이제는 그것을 대략적이라도 구해내줄 엔지니어만 구하면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꾸기 박사 너님 말고도 다른 사람 뽑아서 조금 대충 만들더라도 내 아이템은 시장에서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다면 스타트업 대표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만 받더라도 갈지 말지 고민할 판에 말이죠. 따라서 저는 그 5천만 원의 연봉만을 대표님이 고집하시겠다면 다른 역제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구두로 제안받았었고 제가 기대했었던 연봉과 지분율을 정리해보면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역제안에서는 연봉 5천만 원에 대표가 가진 지분의 30%를 증여로 내놓으라고 제안했었습니다. 현재 지분의 4% 가치는 대략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장에서 누구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 실현할 수 없는 주식이고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나중에 회사가 잘 되어서 상장이 된다면 그때는 10억, 20억 이렇게 커질 가능성도 있겠죠. 즉 언제가 될지 모르는 회사 상장까지 연봉 5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죽도록 일해라는 것이 입사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없는 학부생이었다면 잃을 것이 없기에 연봉 2,500, 3,000이라도 스타트업에 당연히 도전하며 입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현재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박차고 나온다는 판단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또한 제가 대학원 진학한 것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보고 나니 사회 나오고 나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울타리안 지도 교수님의 우산 아래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어먹고 자랐지만 사회에 나온 직후에는 대기업 울타리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정규직 계약 서류만이 나를 지켜주는 전부이며 구두 계약은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절대 그냥 쉽게 계약서에 사인해주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표가 거절할 것을 알았지만 지분율 30%를 역제안했었고 약 일주일 정도 이후에 대표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연봉 6천만 원에 4% 지분을 증여로 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양보해 준 척 선심 쓴 척을 했지만 거의 대표님이 처음 제안하신 것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6천만 원의 상당 부분은 나라 세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저를 연봉 6천만 원에 채용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거의 없으면서 2천만 원 정도만 쓰면 저를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협상하면서 계약 조건을 바꿔가면 된다고 입을 털어놓고서는 협상할 의지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답정너 수준으로 이미 대표 본인이 생각한 틀에 맞추라고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꾸기 박사님이 가진 원천 기술이 거의 회사의 사활을 거는 수준으로 현재 너무나 회사에 필요하다며 박사님은 꼭 모셔올 것이라고 블러핑을 쳐놓고 실제 꿍꿍이 본인 이익은 다 챙기는 사람에게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을 뻔했습니다. 정말 지금 유튜브 대본을 짜면서도 스타트업 대표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하면 화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기서 제 입장에서 제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 또한 이번 협상을 진행할 때 대표님이 제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능력이 회사의 아이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잘 어필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를 통해 제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어필은 했었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은 잘 어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진 기술력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그것이 얼마나 회사의 아이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어필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임원인 연구소장으로 이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사권도 가지므로 추후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떠어떠한 전공기술을 가진 기술 개발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략 몇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대표님께 제안을 드렸어야 했고 또한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어떤 구체적인 단계별 플로우 차트를 통해 제품 개발을 이뤄나갈지를 말씀드림으로써 대표님에게 제 시장 가치에 대한 확신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갓 박사학위 받은 사회초년생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해본 경험은 당연히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런 비슷한 것들을 대표님께 제시하면서 저의 열정을 보여드렸어야 했고 이를 통해 대표님이 느끼기에 제가 믿고 가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줬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는 거의 그냥 사기꾼이라고 봐도 되지만 제가 성장해 나갈 방향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이므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쌍방과실의 느낌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었던 몇 가지 원인들이 있었기에 이번 협상은 불발이 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협상 이후 깨달은 점 두 번째는 본인의 시장 가치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올려 말했으면 말했지 낮추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협상 기회가 온다면 우리 공돌공돌 엔지니어들은 절대 쫄지 말고 우리의 시장 가치를 제대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의 특성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덕목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연봉 협상할 때 겸손하게 되면 결국 나만 손해보더라고요. 연봉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 다 한 이후에 집에 누워서 이불킥하지 않으려면 연봉 협상하기 전에 처음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희망 연봉에서 적으면 1.5배, 많으면 2배까지 늘려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이놈 뭐지? 믿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상대방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구현할 수 없는 당신의 사업 아이템을 현실화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으며 이러이러한 개발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면 된다. 어차피 협상 상대방도 잘 몰라서 연구개발 엔지니어를 뽑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 해나가면서 제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하기 전에 나는 엄청난 놈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구글링 및 관련 분야 저널 논문을 몇 개 정독해서 필요한 기술 특징 및 개발 플로우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연봉 협상 때는 그것을 꽤 아는 것처럼 잘 정리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저만의 열정을 연봉 협상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첫 선방만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공학 엔지니어 기술자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협상 이후 깨달은 점 세 번째는 스타트업 벤처 입사 시 매우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동업자와의 신뢰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정말 쉽지 않다고 절실하게 느낀 게 예전에는 기술 창업을 하려면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과 그에 기반한 아이템만이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은 동업자와의 신뢰도였습니다. 함께 창업해서 기업을 꾸려나가려면 마음 맞는 동업자가 필수더라고요. 같이 일할 사람이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신이 가진 생각 모두를 솔직하게 오픈해야 하고 서로 한 발짝씩 공평하게 양보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깨면 안 됩니다. 사람 간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번 사건도 알고 보면
저를 영입하고자 하는 대표님은 이미 본인 기업의 상장 트랙을 정해둔 상황일 정도로 대표 본인은 자신이 가진 사업 아이템에 대해 자신감이 차 있었던 터라 이미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대우의 상한선이 이미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연봉과 지분율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입으로는 실컷 털어놓고는 실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듯이 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 회사가 어렵다고 말하며 자신은 최대한 선심을 썼다고 어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신뢰를 잃었고 계약은 불발이 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더더욱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대표가 조금 괘씸하기도 해서 제가 제 전공 분야에서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서 살짝 스타트업 대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 하자면 사업 아이템 구현이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사용 인증을 받기에는 엄청나게 힘든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핫한 바이오 쪽 아이템이다 보니 투자회사로부터 인기가 꽤 있어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저도 솔직히 그것 보고 초반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대표님의 전공은 문과 쪽이시라 인맥을 통한 영업 쪽만 조금 할 줄 아셨지 엔지니어링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주로 투자회사에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어필하러 영업 다니시는 대표님의 생각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스타트업에는 박사급의 공학 엔지니어가 없긴 하지만 박사학위자 없이도 우리 아이템의 기술 개발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 꾸기 박사님이 와주면 좀 더 세밀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공학 엔지니어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인맥 넓혀서 영업 잘 뛰고 투자기관에 입 잘 털어서 투자 많이 받는 것이 기술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돈 가진 사람 밑에서 일 시키면 된다. 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만의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타트업으로의 이직도 제 인생의 도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멋있을 수 있었지만 멋있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기는커녕 개고생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결국 스타트업 이직 또한 남이 만든 기업에 취업해서 남이 구상한 아이템을 완성시키는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0% 순수 월급쟁이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스톡옵션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표와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한 창립 멤버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투자를 받은 이유였고 대표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차오른 이유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연봉이나 스톡옵션을 받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였습니다. 원하는 연봉이나 스톡옵션을 많이 받고 일한다면 일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대표가 거의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제가 4%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거의 대표 밑에서 일하는 월급쟁이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대표에게만 좋은 일을 할 뿐이니까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직접 사업 아이템 발굴해서 내가 직접 나만의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나의 사업을 할 때 사람은 가장 많은 열정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최우선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일을 자기 자신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거의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스타트업 협상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성격상 저만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 맞는 동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겠지만 그만큼 사업하는데 동업자를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저만의 사업에 대해 구상하고 있고 이 또한 얼른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오픈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제 생각들도 많은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